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워홀톡톡 캐나다 유경험자 발표를 하게 된 워홀프렌즈 13기 박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캐나다에서 어떻게 잡을 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잡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설명하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을 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초기 정착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기 정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집을 구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4월 5일에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 4월 한 달간 임시숙소에서 머물면서 장기로 머물 숙소를 보러 다녔어요. 집을 보러 다니는 거를 캐나다에서는 뷰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본 집을 한 4군데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 지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지인이 자기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해줘서 홈스테이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5월부터 그리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사 없이 계속 홈스테이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집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뷰잉을 직접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직접 집을 보게 되시면 집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살 사람이나 집주인의 성향이 나랑 잘 맞는지를 조금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오고 가면서 집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안전한지 교통편은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뷰잉은 온라인이나 뭐 사진으로만 보기보다는 직접 가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도 잡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종종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잡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은가요?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집을 먼저 구하게 된 경우에는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잡을 또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잡을 먼저 구하는 경우에도 출퇴근이 가능한 그 지역으로 집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먼저 구해야 한다 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내가 이제 생각하고 상상한 것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잡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학원이에요. 어학원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선택인데요. 저는 사실 어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학원 8주를 미리 선택을 했고 한국에서 이 어학원을 통해서 저는 결제를 미리 하고 갔거든요. 입국하고 바로 어학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낯선 땅에 뭐 아무것도 저한테 정해진 게 없잖아요. 뭐 집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제가 남겨졌을 때 제가 좀 외롭거나 향수병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조금 더 활기차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갈 곳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 그래서 캐나다 생활을 낙태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캐나다 초기에 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거주지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바뀌었다고 제 말 역시도 100% 바로 영어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게 해줬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어학원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학원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참고적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잡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현지잡, 한인잡 써놨는데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가시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현지잡과 한인잡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 현지잡은요 대체로 고용주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국적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꼰대 문화, 텃세
이런 게 좀 적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점은 한인잡보다는 영어가 조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잡과 비교했을 때는 진입 장벽이 조금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이유가 내가 만나는 고객뿐만 아니라 동료들과도 영어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한인잡과 비교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한인잡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한국인이 굉장히 많고요. 한인잡의 장점은 현지잡보다는 영어의 비중이 좀 적다는 거예요. 고객과 어느 정도 소통만 가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잡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느낌이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유의 꼰대 문화 같은 게 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현지잡에 대한 경험만 있고 한인잡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주변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 건데, 한인잡 구한 친구들이 대부분 스테이블로 한시가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비를 많이 아낀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반면에 선생님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그만둘게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좀 괴롭힘이 시작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현지잡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료들 중에 월급 불평이 많고 콜린식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치면 병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병가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내가 아플 때는 쓰지만 약속이 있을 때, 그냥 가기 싫을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도 그렇고 고용주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 동료 중에 한 명이 콜린식을 썼을 때 매니저가 대타를 잘 구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게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손이 느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잡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본인의 계획이나 상황에 맞춰서 잡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잡을 구하는, 지원하는 방법 보시면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디드, 두 번째는 우베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직접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디드라고 해서 크게 온라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인디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넷 이런 채용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디드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은 다음에 인디드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뭐 연결된 자사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뭐 인디드에 올려놔서 클릭을 하면 그 홈페이지를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벤유라고 해서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이라는 다음 카페예요. 굉장히 좀 큰 카페고 소통도 활발히 하는 카페인데요. 여기서도 채용 공고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인 사장님 올리시는 글이 있고요. 한인잡을 조금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지잡보다는 우벤유에서 구하시는 한인잡이 연락이 좀 빠르게 온다라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직접 방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들고 직접 스타벅스 찾아가서 여기서 너무 일하고 싶어서 이력서 드리러 왔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방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 이력서를 직접 들고 가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채용 기간이 아니야, 우리 TO가 없어 라고 안 받아주는 매장도 가끔 있는데 대체로 다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매장 직접 방문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온라인으로 한번 지원을 하시고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한 번 더 이력서를 전달하시면 면접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스타벅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캐나다 스타벅스는 직영이 있고 가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스타벅스들이 다 직영으로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영점도 있지만 그냥 라이센스를 업체에서 사서 운영을 하는 가맹, 라이센스 매장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얏트 호텔에 있는 스타벅스다라고 하면 하얏트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얏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스타벅스 직원이라기보다 하얏트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도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지만 공항도 HMX 호스트라는 업체에서 라이센스를 사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스타벅스 소속이라기보다는 HMX 호스트 소속 직원이었던 거죠.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느낀 건 100%는 아니지만 길거리에 나 홀로 있는 매장에 있는 스타벅스는 대체로 직영이고 마트에 들어가 있다거나 영화관, 공항, 호텔 같은 매장들은 대체로 가맹점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직영에 지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맹점이 시급이 직영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공기후생이 직영점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가맹점이 연락이 좀 빨리 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직영점은 연락이 느리게 오고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직영점을 원하실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 일단 여기 써있는 것처럼 스타벅스 캐나다 커리어를 검색해 보시면 지원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이력서를 등록해두면 이제 목록에 뜨는 매장들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지원을 하실 때마다 근무 가능한 시간이랑 요일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맹점은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인디드 사이트에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 채용 공고를 누르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원을 할 때 하얏트 호텔이 그런 방식이 있어요. 눌러서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거기서 가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이랑 가맹 전부 다 지원을 해봤고요. 면접까지 둘 다 봤었어요. 그러면 각각 조금 더 어떻게 채용 과정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글에서 위치 확인이라고 써놨는데 캐나다는 5시에도 문이 열고 6시에도 문이 열는 매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구글로 위치를 확인해야 이게 제 집에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지 뭐 첫 차를 내가 탈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위치 확인을 매번 했었고요. 제가 매장에 이력서를 제작하러 갔을 때 매장에서도 물어봐요.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에 근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무조건 오픈부터 마감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절대 오픈 시간에 갈 수 없는 구조다.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된다. 이러면 곤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하루에 여러 군데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 군데를 지원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지원한 매장에 이력서를 직접 가서 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지원했는데 나 이 매장 꼭 일하고 싶어서 한 번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직원분들이 보통 물어보세요. 너의 가능한 근무 시간이나 가능한 요일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적어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가시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직영 매장 중에 한 곳에서 저는 이메일로 면접을 봤었어요. 매니저님이 연락을 주셨고 질문을 3가지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보냈더니 이메일 면접에서 통과를 했나 봐요. 그런데 면접 시간을 조율하는 메일이 왔고 그 다음에 현장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도 이메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는 저는 일하시고 싶은 그 날짜보다는 조금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연락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5월부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4월에는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업 과정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인디드로 지원을 합니다. 옆에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음이라고 써놓은 건요. 제가 말씀드린 하얏트의 경우 이런 경우에 속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직영점이랑 동일하게 인디드로 지원을 한 다음에 매장에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제 이력서를 드랍하는 거죠. 면접 시간 조율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영점이랑 가맹점 모두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저는 좀 작성을 해봤어요. 듣고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면접을 제안받았던 직영점에서는 이메일로 먼저 이제 질문을 보냈고 저도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낸 이제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력서를 내고 갔다가 그럼 지금 바로 면접을 보자라고 해서 면접까지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스타벅스에 놀러 갔다가 매니저가 앞에 있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같이 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급여 명세서예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급여 명세서인데요. 캐나다는 보통 2주 단위로 급여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짜가 2월 30일부터 7월 13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다이렉트 디파짓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계좌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이렉트 디파짓이 우리나라만큼 흔하진 않아요. 대부분 페이체크로 급여를 받더라고요. 페이체크는 이제 종이에 뭐 금액, 날짜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걸 찍어서 어플에 등록을 하면 금액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대체 이렇게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저는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계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명세서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 커런트 부분에 레이트 시급이에요. 그래서 17.3분을 저는 시급으로 받았었고 총 41.62시간을 근무해서 급여는 보시면 725.22불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제 실수령액이 612.54불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생각보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한 70만 원 정도로 벌었는데 10만 원이나 떼면 또 6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표해보면 베케이션 밸런스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베케이션 시간이 쌓이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연차, 월차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을 못하시면 나중에 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고 콜린식을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베케이션으로 한 10개 정도를 썼던 것 같고 2-3개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에 돈으로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무할 때 사진을 같이 안에 넣어봤어요. 왼쪽에는 이제 저희 매장에서는 조금 친절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니저가 칭찬 메시지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번, 매장 전체로는 1번, 그래서 총 3번의 칭찬 메시지를 받았고요. 오른쪽은 저희 매장 근무할 때 사진이랑 제가 했던 라떼아트 조금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잡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어울톡톡 유경험자 발표 잡 구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